디자인의 전문가 두 분을 오늘 특별히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공기역학 때문에 프로포션이 좀 이상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메리트이 있을까? 앞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매끈하게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패스트백 형태로 떨어지다 보니까 뒤쪽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 무게감이 많이 치중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시각적으로. 왜 이 차를 리뷰하자 그래가지고 총평을 한다면 정말 독특하고 조금 정리 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는 총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션비의 강병입니다. 저희 EV4를 출고를 하고 호불호가 정말 극한으로 갈리고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디자인의 전문가 두 분을 오늘 특별히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제 우측에 계신 분은 GM에서 디자인을 총괄하셨던 김태환 부사장님 모셨고요. 그리고 제 왼쪽에는 신사에 있는 에레보 카페 대표이신 정영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진짜 누구는 이 차가 너무 이상하다고 하고 누구는 또 이 차가 그렇게 멋지다고 할 정도로 호불호가 극한으로 갈리고 있거든요. 그 어떤 원인을 한번 좀 같이 전문가의 시선에서 좀 보고 싶었고요. 이 차에서 만약에 불호를 일으키는 요소가 있다면 그걸 혹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처음에 이 차 실물 딱 봤을 때 들었던 단어라고 할까요?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저께 딜러에 가서 네. 한 1시간 정도 차를 좀 둘러봤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기아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딱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있었습니다. 독특하다.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차처럼 보이는가 싶었는데 가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니까 그래픽이라던가 휠 디자인도 그렇고 좀 일반적이지 않은 요소들이 되게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진짜 파격의 파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상력의 리밋이 없는 그런 디자이너가 존재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저는 일단 차를 볼 때 차라는 거는 3차원적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어느 뷰에서 봐도 아름답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엑스테리어가 그렇게 돼야 된다. 지나갈 때 저 차 뭐지? 멋있다. 그러면 딜러에 가서 앉아보고 그렇죠. 인테리어를 보고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프로포션 같아요. 비율이요. 네. 프로포션이라는 거는 제일 처음에 자동차 디자인 시작할 때 사이드 뷰거든요. 그렇죠. 이 측면. 예, 측면에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프론트 오버행이 짧구나. 그리고 뒤에 리어 오버행은 상당히 오히려 길구나. 그렇죠. 이런 비율이 우리나라 차 중에서는 없었죠. 외국에도 없어요. 근데 이해할 수는 있었어요. 엔진이 없고 모터가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더 이걸 낮출 수가 있죠. 엔진이 있으면 그 딱한 헤드 쪽 때문에 사람 부딪혔었을 때 헤드 임팩트 같은 것 때문에 제한이 별로 없으니까 앞을 더 많이 낮추고 그런 것들도 있고, 옛날 GM에 EV1 그 차 보면은 프론트 오버행 짧고 리어 오버행이 굉장히 길어요. 공기역학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있었겠다. 그런데 공기역학 때문에 프로포션이 좀 이상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메리트이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앞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매끈하게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패스트백 형태로 떨어지다 보니까 뒤쪽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 무게감이 많이 치중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시각적으로.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게 앞쪽 오버행이 짧은 차가 아니거든요. 전륜 엔진 플랫폼 기반으로 만든 차예요. 그래서 FF 차량들의 비율처럼 앞바퀴가 거의 이 도어 이쪽 파팅 라인까지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F 차량들의 그 비율처럼 그래도 꽤 나갔는데 뒤쪽이 워낙 길게 보니까 오버행 자체가 짧다고 느껴지는 그 정도까지 착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약간 트릭을 준 게 코너를 많이 깎아놓은 것 같아요. 헤드램프 있는 쪽을 이렇게 많이 깎아서 쿼터에서 보거나 했을 때 오버행이 되게 짧아 보일 수 있게끔 효과를 준 것 같아요. 얘는 전륜 베이스로 접근하는 차량이어서 전륜 플랫폼에 엔진 플랫폼을 같이 쉐어를 하다 보니까 완전 전기차 플랫폼처럼 이렇게 타이어가 앞쪽으로 많이 오버행을 짧게 더 밀고 나가지는 못했던 하드웨어적인 한계는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앞쪽은 그나마 이 차는 잘생겼다고 느껴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헤드램프의 어떤 그래픽이라든지 그냥 정면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의 전체적인 비율이랑 이런 건 되게 넓고 낮아 보이는 그런 인상은 확실하게 딱 주더라고요. 중요합니다. 넓어 네, 보이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저게 불이 들어오면 더 정말 극한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캐딜락 하이퍼카들 디자인이랑 좀 닮은 것 같아요. 캐딜락 다 옆으로 네, 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오면서 뭔가 이 스포티함이 약간 긴 루프 때문에 평범해지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 네모난 창문도 약간 좀 어색하거든요. 이 패스트백에서 네. 이 조그마한 쿼터 글래스 있잖아요. 네네. 여기는 되게 속도감이 빠른데 갑자기 여기는 너무 정자체로 속도감이 저기서 딱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리는 듯한 느낌? 여기가 보면은 면이 엄청 예뻐요. 고기만 예뻐요? 이 차에서? 아니 그건 아니고.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해놓은 이렇게 꺾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네. 양쪽이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네. 보통 거기 이제 해치 같이 열리게 하는 힌지를 넣으면은 헤드룸이 안 나오니까 머리가 걸리니까 그게 힌지를 올리기 위해서 요만큼이라도 그래서 이제 양쪽을 툭 튀어나오게 하는 차들이 꽤 있거든요. 보니까 이거는 해치가 열리는 게 아니라 트렁크가 뒤에서 열려요. 근데 왜 여기를 튀어나오게 했지? 보니까는 이 튀어나온 부분하고 머리 걸리는데 이렇게 봐도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같진 않죠. 맞아요. 실제 헤드룸으로 그게 연결되지는 않아요. 별로 그렇게. 네. 예. 네. 요새 보면은 기아차들이 요 C필러 쪽의 그래픽이 되게 독특하게 풀더라고요, 항상. 예. 거기서 이제 또 새로운 변형을 해나가면서 꺾어지는 거. 새로운 거보다도 다르게 좀 해보려고 트라이 하는 거. A 필러가 2차처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꺾어지는 거. 미니라든지 뭐 로버 같은 차들. 그것도 이제 많이 비슷한 차들이 나오고 이 차는 더 막 한 대들도 있더라고요. 보통 차들이 잘 안 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휠 같은 것도 사각형. 되게 독특한 스타일. 차에서 보통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휠을 거의 안 하거든요. 이거 사진을 보니까 예쁘게 찍기 위해서 휠을 앞에 뒤를 맞추느라고 사진 찍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었었을 것 같아. 똑같은 의상으로 맞춰놓는다고요? 이거 똑같이 맞춰놓지 않으면 뭔가 이상할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위로 GT 라인이라는 게 최상위 트림인데 삼각형, 트리 스포크로 딱 120도 간격으로 떨어지는 그게 있는데 걔는 어쨌든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봤을 때. 그래요? 근데 이 차도 측면에서 보면 실제 휠 OD가 굉장히 크거든요. 전체 전고의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지금 딱 휠 높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보면 큰데 네. 보이기에 작아 그렇죠. 보여요. 근데 보이기엔 좀 작아 보여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저는- 괜찮은데 네. 합쳐놓고 보니까 조금 이상한가? 약간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하나하나는 좀 별로여도 모아놓고 봤는데 괜찮은데? 맞아요. 이것도 이상해. 이것도 정말 힘들어요. 저거는 진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서 있는 차를 봤는데 앞뒤가 휠이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서 있었거든요. 더 이상할 것 같아. 뭔가 고장난 차 같더라고요. 진짜. 유럽 같은 데서 불법 주차하면은 채워놓는 거. 채워놓는 거. 근데 하여튼 새로운 시도긴 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휠에서 그 스포크가 5 스포크랑 6 스포크가 있다. 그러면 5 스포크는 약간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뭔가 완벽한 대칭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은 불편해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정확하게 앞에 뒤에가 딱 맞아 있으면은 괜찮아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닌가. 7개나 뭐 9개나 휠이 그러면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신경을 안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짝수면 조금만 틀어져도 그게 틀어졌다고 느껴지니까 그렇죠. 불편한 거군요. 그거 중앙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가 보네요,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 전체 실루엣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네. 전체 덩어리감에서 오버행이 앞뒤의 비율이 다르다라는 게 이 차를 약간 좀 어색하게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었을까요? 우리가 길에서 많이 안 봤던 비율이겠죠? 이런 비율들이 있긴 있죠. 트럭이라든지 프론트 오뱅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리어 오뱅은 굉장히 길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런 데서는 봤었지만 네. 이런 승용차에서는 아마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았던 그런 비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건 뭐지? 독특해? 나는 사고 싶어 라고 한다면 성공일 것 같은데. 그럼 오버행적인 부분 외에도 또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새 대부분의 기아차들에서 많이 보이는 건데 그래픽을 되게 자유롭게 쓰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 봤었던 자동차의 그래픽들은 이 선이 어딘가에 가서 어디와 시각적으로 만나는 네, 선에 있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추구했던 것 같은데 요새 기아에서 나오는 그래픽들은 각자만의 그냥 방향으로 가는 그런 그래픽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아차들이 요새 이 휠 클래딩을 네, 지금 그 다 얘기를 미쳐놔요. 네, 네. 근데 휠 클래딩을 넣는 차들 원래 목적은 바퀴가 커 보이게 하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 기능적으로는 오프로드 같은데 SUV에서 네. 돌이 튀거나 그래도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는 가드 역할이죠. 예.
SUV 같은 데서 주로 쓰는 그런 휠 클래딩을 승용차에도 이렇게 크게?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요. 팰리세이드 SUV고. 거기는 오히려 지금 줄이고 있는 좀 추세죠. 휠 클래딩이 없어요, 거의. 네, 거기는 줄이고 있는 추세예요. 아, 그래서 두 개 브랜드를 반대로 거리를 뛰기 위해서 여기다 일부러 집어넣은 기아차들은 요새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날렵한 패스트백인데 이런 클래딩이 있는 차도 거의 최초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좌우 대칭이 아니라 차량의 후방 쪽으로 가면 더 두꺼워지는 거 알고 계세요? 전륜 쪽은 좀 얇고 뒤로 가면 더 늘어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좀 뒤로 네. 다 밀리는 느낌처럼.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한 의도였을까요, 저게? 차가 너무 빨리 가서 막 클래딩이 제일 밀려난 거 바람이 불어서 클래딩이 뒤로 이렇게 우와 밀려난 것처럼. 속도감? 약간 그런 건가요? 근데 이제 휠 아치도 사실은 동그랗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바퀴를 그대로 동그란 원을 더 크게 해가지고 거기다 딱 휠 아치를 해놓으면 굉장히 바보 같아 보여요. 그래서 동그랗지가 않아요. 조금 이렇게 되죠. 네네네. 이 클래딩을 먼저 디자인하지는 않잖아요. 전체적인 쉐입을 만드는 게 먼저 중요하니까 그걸 한 다음에 이제 클래딩 같은 거를 정확하게 넣는데 여기다가 저만큼 큰 클래딩을 집어넣으면 앞에가 더 짧아 보일 것 같아요. 이 뒤에 보면은 뒤에다가 이렇게 얇은 거를 집어넣으면 뒤에 오버행은 더 길어 보일 것 같아요. 클래딩이 뒤로 가면서 넓어지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좁아지면 버디 컬러가 더 길어지니까 그쵸. 굉장히 더 길어 머리가 보이잖아요. 더 길어져요. 그래서 그걸 앞에 뒤를 생각하면서 같이 조화를 맞추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얇은 데서 뒤로 가면서 커지는 걸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입니다. 클래딩이 전형적인 그래픽이었으면 차의 전체적인 컨셉이랑도 좀 안 맞았을 것 같기도 해요. 앞쪽 클래딩에 보면은 이상한 계단이 있어요, 하나. 네. 있어요. 저거는 이제 왠지 공력 같았는데 네, 네.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이제 요 앞문 이 파팅 라인 아래 내려오다가 클래딩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가 엄청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 네, 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것도 네. 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클래딩 디자인을 살리고자 한 그 목적이 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었으면은 당연하게도 이 파팅 라인 그대로 끊는 게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뭔가 그렇죠. 생산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이 클래딩 디자인을 뭔가 살리고 싶었다. 문이 양보한 거죠. 네, 클래딩한테. 뭔가- 그죠? 충전하는 포트가 있잖아요. 보통 저렇게 접근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안 겹치게 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엔지니어링이나 생산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서로 다툼이 맞아요. 많았었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앞문이 클래딩한테 자리를 양보한.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요. 또 미안하지만 저는 사실 이 차에서 좀 어색하다고 느꼈던 포인트는 앞쪽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넓게 안정감 있게 세모가 되어 있는데 뒤쪽은 역삼각형 그쵸. 느낌이 나요. 아래를 많이 위로, 깎아놨습니다. 네, 위로 갈수록 넓어지고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느낌의 그런 어떤 비율이라고 할까요? 기아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리어 오뱅이 저렇게 긴데 밑을 깎지 않고 두껍게 했다면 픽업 트럭 같이 보였을 것 같은데 자동차들마다 뒷부분을 무게를 줄이는 거를 많이 하기는 해요. 가볍게 들고 일어나서 뛰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거기를 쳐주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 얘기해야지. 기아에서 사람 보내는 거 아니야? 왜 이 차를 리뷰하자 그래가지고 날 괴롭혀. 그래서 이 차는 이제 해치백을 전 진짜 꼭 보고 싶은 게 네. 해치백은 진짜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 해치백 생각에. 예뻐요. 네, 뒤에가 말 그대로 해치 형태니까 중량감에 있어서는 뒤쪽이 무거워 보이는 덩어리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걔는 뒤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길어 보이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안쪽으로 타이트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괜찮아 보이는 건지 얘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만드는지 확실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EV3랑 면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굉장히 비슷해요. 맞아요. 다른 거는 프로포션이에요. 공기역학이 이 차에는 아마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 거를 주행가는 거리 때문에 네, 사실. 네. 안 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비는 진짜 잘 나와요. 진짜 놀랄 만큼 잘 나와요. 완충하면 500 이상의 500? 숫자가 58kWh밖에 안 되는 배터리인데도 모든 기능들이 그쪽으로 초점을 네, 맞추고 그게 아마 제일 우선순위 중에 1번.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그리고 디자인은 다 양보했어. 그러니까 이것만은 양보 안 돼. 클래딩. 클래딩. 그럼 만약에 EV4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디자인을 맡게 됐어요. 이 어떤 언어를 지키면서 개선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손을 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컨셉으로 간다고 하면 어디를 좀 손을 보고 싶으세요? 저는 그건 비밀이라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진짜 할지도 모르니까. 그 농담이고. 근데
나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전기 자동차, 네. 기존 가솔린이라든지 디젤 차하고 다르잖아요. 뭐 플로어 높이도 다르고, 이건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달라야 돼. 라는 걸 너무 의식하지 하는 거 약간 아닌가. 강박이 좀. 네. 그래서 달라 보여야 돼. 시작부터. 너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이게 전기 자동차인가? 뭐 사람들이 그걸 꼭 알아야 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 뒷모습 정후면에서 봤을 때의 그 느낌은 어떠셨나요? 저는 뭔가 어떤 생명체가 좀 떠올랐어요. 이거 되게 유기적인 뭔가 생물이에요. 맞아요. 눈은 양쪽으로. 네. 그리고 가운데는 엄청 밋밋하게 넓게, 네.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에만 보면 심플하고 미니멀리즘 그쵸, 같이 가는 그쵸. 것 같은데, 팔팅 라인이 들어가고 밑에는 여기 세 줄이 또 들어가는 거 보면 조금 너무 심심해서 일부러 넣었나? 저 뒤에다가 약간 덕테일을 올리면 혹시 더 괜찮을까? 그럼 위가 이게 더 높아지면 네. 밑에가 더 무거워 보일 것 같은데요? 뒤는 진짜 어렵네요. 뒤는 거의 이렇게 그냥 헤드락 같이 쭉 네, 빼고. 그냥 쭉 빼고 그러다 보니까 뒤가 긴 게 더 부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왜 이 차를 샀어요? 좀 되게 실험적인 자동차잖아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었지만 꽤 괜찮게 나온 차여서 좀 장기간 타보면서 리뷰를 해볼 가치가 있겠다라는 느낌도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 길에 네. 차 색깔을 보면 전부 다 흰색, 은색, 검은색이잖아. 네. 우리나라 길에도 이런 차가 있는 게 다양성을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한 가지 앞이나 옆이나 뒤에 그 솔루션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건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한데 예술가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래피티를 넣는 거지. 저 면에다가요. 아니 앞에 옆에 전부 다 차 모양이 안 보이게. 지금 약간 좀 소름 돋는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처음 이 차를 가지고 왔을 때보다 지금 보니까 예뻐 보여요?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라는 생각이 뇌가 조금씩 거기에 네이징, 맞춰서 네이징을 적응을 하고 있는 거야. 예쁜 것 같기도 한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보다 사람이 더 재밌는데. 저 괜찮은 포인트를 하나 알아냈습니다. 네. 덩어리감이 위에 좀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리어 램프는 되게 아래에 있는 엄청 느낌이에요. 아래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이상한 인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해요. 저 램프가 조금 더 덩어리감이 위에 있었으면은 좀 더 나은 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오히려 루프가 낮아 보이게끔 위쪽을 검정으로 이렇게 아예 발라버린다 이러면 루프랑은 또 별개로 네. 이 트렁크의 면에 트렁크 이 부분에서 트렁크 면에서의 그 무게감이 이마가 더 높고 눈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 형상 같아요. 맞아. 거의 달만데. 네, 약간 저 기아랑 EV4 로고를 아예 빼고 그냥 완전 비워버리면 어떨까요? 그냥 완전히 다? 정말 저 대광활한 저 면을 그냥 아예 살려버린다. 뭐 그래피티 할 때는 그거부터 끼고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레터링을 오히려 이렇게 네. 더 수평으로 길게 넣어주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차라리 그게 더 네. 스테이션 B라 그냥 쭉 하나 박을까요? 그런 것처럼 근데 독특한 디자인의 차를 가지고 우리는 왜 자꾸 평범한 차로 만들려고 하지? 그냥 이대로 즐기면 되는데. 이대로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변해가면 되는 거예요. 제일 현명한 그 답안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제가 이거 차 샀다고 올리니까 댓글 중에 뒤에다가 윙을 아예 얹어라 라는 의견들이 좀 보자마자 생각난 윙이 있어요. 코스워스 시에라라던가 아. 그런 거 보면은 엄청나게 그냥 큰- 윙 말고 지금 루프 올라가는 쪽에서부터 윙, 쭉 연장되는 그런 윙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난이도가 높은 차량이네요. 저는 왠지 한두 군데만 터치해줘도 뭔가 인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피티. 저 차 형태를 잘 못 알아보겠잖아. 막 저거보다 더 심하게 해야지. 그래피티. 리버리를 그냥 완전 아니면 이런 건 어떨까요? 검은색 지금 이 파츠가 하나 있잖아요. 네. 저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냥 쭉 내려서 뒤를 다 검정색으로 래핑을 하는 거예요. 아예. 해치백처럼 뒤에가 안 보이는. 네, 그냥 이만큼을 다 싹. 그냥 쏠까요? 그라인더로 그냥 쏠면 더 확실히. 근데 솔직히 첫 인상과 지금 본 인상과 좀 달라지긴 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차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거요? 네. 근데 결국 그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약간 디자인의 힘 아닌가요? 근데 결국? 그게 애초에 안 먹힐 디자인이면 안 당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맞아요. 심리학적으로 그게 있죠. 어떻게든지 만족을 자기 해야 돼. 구매의 합당화. 네, 합리화. 자기 합리화. 옳은 선택이었어야 되기 때문에 종평을 한다면 정말 독특하고
조금 정리 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는 총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리가 안 된 거는 차하고 잘 맞는데요.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래지향.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각자가 선택해서 만들어내기 나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 팀에서는 이런 미래를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독특하고 이전까지 좀 볼 수 없었던, 왜냐면 미래지향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한 뭔가를 내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누구한테는 이게 설득이 되고 누구한테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잘 된 부분들도 뭐 있기도 있는 것 같아요. 웨스 RDM이라고 그러죠. 바깥에 미러. 저것도 그냥 저는 블랙쉽 같기도 하고 잘 된 것 같고, 와이퍼도 괜찮고, 기아 요새 새로 나온 로고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 디자인한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고민하고 고생하고. 했었을까. 그런데 그 철학,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철학이 얼마만큼 이 차에 잘 녹아서 세상에 나왔을까.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줄까. 이거 자기 자식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디자인한 차는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한테 잘 와닿지 않을 때 회사에서도 정책적으로 홍보를 할 때라든지 잘 설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식당에, 레스토랑에 가가지고도 먹을 때 이거는 무슨 재료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듣고 먹으면 더 우리가 감동을 받듯이, 그런 걸 조금 회사에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홍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독특하다. 독특한 거 확실히 있고 재미있는 차 같아요. 도로에 이런 차가 하나 둘씩 이렇게 끼어 있으면 네. 어쨌든 훨씬 더 그렇죠. 보기 좋은 길거리가 다양성을 되는 위해서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다양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좋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많이 끌고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돌아다니세요. 엑스테리어에 대한 거 우리는 비평을 많이 했지만 인테리어는 깔끔하고 그런 부분들도 꽤 있었어요. 네. 그걸 얘기를 못해서 저는 이제 오늘 부정만 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근데 인테리어도 인테리어 쪽은 사실 이렇게 진짜 깔 게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그 EV4를 주제로 EV4의 이 외장 디자인, 진짜 우리나라 국산차 중에 역대급으로 이렇게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이 갈린 차가 있었나 싶어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또 이 차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는지 댓글로 좀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차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